여러분, 폐암,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죠. 이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실 거예요. 하지만요,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폐암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원인은 뭐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대단한 치료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 암세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폐암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모든 암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 이 세포 수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모든 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시작, 바로 DNA 손상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의 설계도에 작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오류 때문에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갑자기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불량세포가 미친 듯이 분열하고 또 분열하면서 몸속에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종양입니다. 그럼 이 암이라는 게 자라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맨 처음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검사를 통해 여기 암이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는 1cm 크기가 되기까지는 무려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각보다 아주 긴 기회의 창이 있다는 뜻이죠.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위험한 과정의 스위치를 켜는 걸까요? 이제 폐암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폐암을 가장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불과 20년 사이에 폐암 사망자 수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의 핵심은 뭘까요? 네, 바로 흡연입니다.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폐암에 걸린 남성 환자의 87%, 그리고 여성 환자의 85%가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소 9배에서 15배나 높대요. 만약에 하루에 한 갑, 그러니까 25개비 이상 피운다? 그럼 그 위험은 무려 2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 예를 들어 실내의 라돈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또 특정한 직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가족력 같은 것들도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나 좀 이상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진을 내리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요, 바로 기침입니다. 그냥 기침이 아니라 3주 이상 계속되는 마른 기침이요. 그리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거나 예전보다 숨이 차는데 점점 심해진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단 과정은 마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아요. 아주 체계적이죠. 먼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의심을 하고 엑스레이로 1차 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CT라는 정밀 수사를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 그러니까 직접 증거를 확보해서 암세포가 맞다 하고 확진을 내리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제대로 된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암이라는 적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최상의 전투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요. 의사들은 이때 TNM이라는 일종의 암호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T는 종양의 크기, 튜머, N은 주변 림프절, 노드로 퍼졌는지, 그리고 M은 다른 장기, 메타스테시스로 멀리까지 갔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암이 지금 몇 기인지, 즉 진행 상태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즉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폐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암덩어리를 직접 도려내는 수술, 온몸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적들을 소탕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특정 지역에 집중 포화를 하는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훨씬 더 똑똑한 차세대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이죠. 예를 들어 분자 표적 치료는 마치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유도 미사일 같아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죠. 또 면역 치료는 우리 몸의 방어군, 즉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서 스스로 암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부작용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이런 새로운 전략들이 정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환자 스스로의 관리죠. 수술 후에 몸을 잘 추스르고 좋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것. 이런 자기관리가 치료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사실상 가장 완벽한 전략, 바로 예방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폐암의 85% 이상이 흡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답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행동은 딱 하나, 바로 금연입니다. 지금 피우고 있다면 끊는 것,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방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바로 폐암을 이기기 위한 5단계의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전장을 이해하고, 둘째, 적이 누군지 파악하고, 셋째, 정보를 모으고, 넷째,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방어하고 예방하는 것.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이 로드맵이 여러분 모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은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세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결코 혼자서 걸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